안녕하십니까, 독서덕후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은 내 돈을 지키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경매를 배우면서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권리 분석을 하면서 실제로 경매 물건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면서 느낀 건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지 않아 가지고는 자신의 보증금을 날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집주인을 잘못 만났더라면, 저도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더라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은 좀 착하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집주인들을 만났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나의 권리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리고 대항력이 생기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예요. 만약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더라도 이제 그 낙찰을 받는 분한테 그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 배당 순위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사를 가시게 되면 꼭 전입신고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전입신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놨을 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우리가 이제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떼어보시면 집을 살 때 누가 다 자기 현금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이렇게 대출을 받고 이렇게 사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 때 이제 근저당이라는 걸 잡게 되거든요. 근저당이 항상 1순위더라고요. 보면 근저당은 왜 1순위냐면 내가 집을 살 때 사인을 했거든요. 거기다 사인을 해갖고 내가 그 이자라든지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경매로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약정을 한 거야. 내가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이거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 근저당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배당 순위를 위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가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잔금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주민센터를 달려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할 때는 확정일자 받을 때는 매매계약서가 필요해요. 아니, 전세계약서라든지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 계약서하고 주민등록증하고 그 다음에 도장을 갖고 가셔가지고는 꼭 받으셔야지 내가 좀 안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오긴 하는데요. 내가 처음 해보는 건데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갖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입신고라든지 확정일자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젠 만약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 날짜에 전입신고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날 0시서부터 이젠 전입신고가 돼갖고 대항력이 그때서부터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우선되는 권리라고 했었잖아요. 근저당이랑 그 다음에 대항력이 같이 이렇게 같은 날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근저당이 더 먼저 돼요. 하루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 그 다음에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법이 그렇다니까 우리는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좀 소시민이고 정말 우리는 법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전세 등기권을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비용도 들어가기도 하고 누가 자기 등기에 그런 게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는 집주인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주택도시공사하고 그다음 서울보증보험 여기에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증금에 따라서 수수료가 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으로 찾아보셔갖고 거기 들어가셔갖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경우에는 그렇게 이상한 집주인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집값이랑 전세값이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만약에 집값이랑 전세값이랑 갭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는 지역이거나 그 지역이 전세가가 폭등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는 꼭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의 돈을 가지고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뭐 사고가 매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듯이 전세 보증보험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경매를 보면서 요즘에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뭐 무슨 버릇이 생겼냐면, 어떤 집주인을 보면서 왜 이걸 신고를 안 해가지고는 보증금을 이렇게 날리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서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요즘에 권리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 권리를 해당하는 최소한의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 있잖아요. 전입신고라든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갖고 내가 억울한 경우가 생기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는 게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는 잘 됐다 하면 내가 운이 좋았다, 아니면 집주인을 참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안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권리를 확실하게 찾는 방법,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사를 간다, 그럼 장그람 딱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주민센터를 달려가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경매를 배우면서 알게 되는 게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배우는 게 참 좋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서 경매를 배우면서도 알게 되는 부분이 많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이렇게 받아진 대항력에 있는 만약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만약에 배당수리 내서 받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받아갈 수 있구나 생각하고, 만약에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인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보증금을 다 찾아가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명도를 할 때는 다 찾아가시니까 그래 명도를 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대항력이라는 게 맨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알고 나서 보니까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거를 실행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는 것의 힘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그런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법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날짜가 밀리면 얄짤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안 되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 돈을 지키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제가 경매를 배우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걸 공부해 갖고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